어떤 순간이 더 끔찍할까? 첫 번째, 모든 걸 걸고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한 순간. 두 번째, 실패한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순간. 대부분은 당연히 한 번이 최악이지 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두 번이다. 왜냐하면 실패 그 자체는 절대 당신을 끝장내지 못한다. 당신을 끝장내는 건 넘어진 후에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알게 모르게 두 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한 번 실패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두려움이 커지고 다시 도전할 용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스스로를 속인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늪에 빠진다. 자신감은 무너지고 기회는 사라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는 최악의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넘어진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당신은 앞으로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할 단 한 문장. 넘어지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 이 말이 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깊이 파헤쳐보자. 왜 우리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가? 넘어진다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관계가 깨지고 꿈꾸던 목표가 무너지는 순간들. 그런데 똑같이 넘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요인은 뭘까? 그건 우리의 뇌가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 심리학에서 손실 회피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어.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 예를 들어볼까? 100만 원을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충격이 훨씬 크다. 칭찬 10번을 들어도 단 한 번의 비난이 더 오래 남는다. 마찬가지로 실패를 경험하면 뇌는 그것을 이건 다시 겪으면 안 되는 끔찍한 일로 기억해 버린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는 걸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결국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굳어진다는 것. 즉,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못 일어날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게 진짜 문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실제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찾아보자. 운명은 컨트롤할 수 없지만 태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실패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 생각해보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때문이야.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사업이 망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관계가 깨졌다. 실력은 충분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 기회를 놓쳤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원망해.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즉, 넘어졌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 철학을 실제로 삶에 적용한 한 사람을 소개할게.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든 사람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었어. 22살 때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지만 빚만 떠안고 실패. 23살 때 정치에 도전했지만 첫 선거에서 낙선. 26살 때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짐. 29살 때 다시 선거에 나갔지만 또 실패. 31살 때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또다시 파산. 34살, 37살, 39살 계속 선거에서 떨어짐. 그리고 그는 52세가 되어서야 미국 대통령이 됨. 여기서 질문 하나. 왜 그는 수십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을까? 그가 남긴 말이 있어. 나는 천천히 걸을지언정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는 실패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건 넘어진 채로 멈춰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다. 실패 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세 가지 방법. 작은 승리를 반복하라. 도미노 효과 활용하기. 사람들은 흔히 한 번 크게 실패했으니 한 번에 크게 성공해야 한다 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다시 일어나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작은 성공을 반복할 때 가장 강력한 회복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도미노 효과라고 불러. 작은 도미노가 쓰어지면 점점 더 큰 도미노를 밀어 넘어뜨릴 수 있듯이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결국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어. 예를 들어볼까? 사업에 실패했다면 다시 창업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라.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한꺼번에 모든 걸 공부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단 하나의 개념이라도 완벽히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다면 갑자기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하지 말고 한 명과의 신뢰를 쌓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작은 승리를 반복하면 뇌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결국 더 큰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 넘어진 후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보지 마라. 눈앞에 작은 도미노부터 하나씩 세워라. 자기 대화를 바꿔라. 성장형 사고방식 적용하기. 넘어진 후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고정형 사고방식 나는 실패했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성장형 사고방식 나는 실패했어. 하지만 이걸 통해 배울 수 있어. 심리학자 캐롤 드웨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바라보는 공통점이 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신호를 만들어낸다. 위험 신호,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야. 다시 겪으면 안 돼. 성장 신호, 이건 새로운 배움이야. 다음번엔 더 나아질 수 있어. 둘 중 어떤 신호를 선택할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꿔보자. 나는 이 일을 망쳤어. No. 나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Yes. 나는 부족해. No. 나는 아직 성장 중이다. Yes. 나는 실패했다. No. 다시 도전한다. Yes. 이 작은 언어 습관 하나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토대를 만든다. 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차단하라. 자기 통제 시스템 구축하기. 우리가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환경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건강을 망친 사람이 다시 건강을 되찾으려면 먼저 나쁜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 돈을 잃은 사람이 다시 재정적으로 회복하려면 먼저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 꿈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도전하려면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행동 중 약 40%는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적 행동이야. 즉, 일어나고 싶다면 일어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천 전략.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실패를 기록하지 말고 배운 점을 기록하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라. 이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다시 넘어지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일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 다시 일어서라. 넘어진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당신의 선택이다.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있다. 작은 승리를 반복하라. 도미노 효과. 자기 대화를 바꿔라.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중이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차단하라. 자기 통제 시스템 구축. 이제 중요한 건 당신이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적용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하나만 선택하자. 넘어진 채로 있을 것인가? 작은 한 걸음이라도 다시 일어설 것인가? 링컨은 말했다. 나는 천천히 걸을지언정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줘라.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 지금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